그래서 이제 지수로그 함수를 다시 잠깐 간단하게 합시다. 이번 파트는 지수로그 함수의 극한이고 두 파트로 크게 나눠져 있어요. 지수함수 로그의 극한과 지수함수 로그의 미분. 그래서 미분까지는 다 배우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수투에서 배웠던 미분 계수, 도함수의 정의 이런 거 안 배워요. 왜? 알고 있으니까. 네, 맞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은 해줄게요. 간단하게 설명은 해주지만 매번 나올 수는 없으니까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갑시다. 자, 그럼 이제 지수로그 함수의 극한인데 지수로그 함수의 극한은 특히 지수함수는 등비수열 문제랑 굉장히 연관성이 있어요. 그럼 선생님이 등비수열할 때 지수함수와 관련이 있어요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수함수는 등비수열의 극한하고도 관련성이 높고 따라서 등비수열의 극한을 풀듯이 풀어버리면 되는 문제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앞부분은 내용이 사실은 별게 없어요. 간단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간단한 내용을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알았죠? 자, 일단 지수함수 첫 번째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필기를 안 해. 한 명 빼놓고. 아, 두 명. 필기 안 할 거야. 나중에 다시 봐. 자, 지수함수는 A가 0보다 클 때, A가 1보다 클 때와 1보다 작을 때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1보다 클 때를 그려보면 가볍게 증가하는 함수로 이렇게 그려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지수함수는 볼 때 항상 요 점근선을 기준으로 보세요 이렇게 봤죠. 그래서 이 점근선이 중요하고 여기가 0,1을 이렇게 지나요. 그래서 이걸 AX제곱 이렇게 볼 수 있죠.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 그러면 감소함수가 되고 감소함수는 똑같은 형태가 되긴 하지만 이제 감소함수 반대로 0,1을 지나고 이렇게 줄어드는 형태가 돼요. 아, 극한까지 그냥 해버릴까? 해보자. 그러면 얘는 항상 0보다 크죠? 맞아요? x의 범위는 실수 전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함수의 극한이야 수열의 극한이 아니라 함수의 극한과 수열의 극한의 차이는 알죠? 함수의 극한은 수투에서 배웠고요. 수열의 극한은 미적분에서 배운 거예요. 알겠죠? 근데 함수의 극한 할 때는 뭐 무한대로 가기도 하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기도 하고 A로 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이게 중간 어떤 값으로도 갔잖아. 그지? 근데 어쨌든 간에 많이는 안 가요. 그래서 얘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면 AX제곱은 어디로 가요? 가봐. 0. 다시. 무한대. 그렇죠. 무한대로 가요. 무한대로.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AX제곱은 쭉 따라가면 얘는 그죠? 0. 0이에요. 그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여기 이렇게 해서 이제 8가지 할 거예요. 리미트 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면 AX제곱은 0으로 가죠, 그죠? 이게 마치 뭐 같아? 공비가 1보다 작은 경우 0으로 갑니다. 이런 거 같죠. 물론 공비가 1보다 작을 때도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낼 수는 없어서 이런 건 없었지만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거죠. A의 X제곱은 올라가니까 무한대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로그 함수의 극한. 여기도 마찬가지죠. a가 1보다 클 때가 있고 a가 자꾸 0보다는 크고 1보다 작을 때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다 해봅시다. 로그 함수는 정의가 0보다 큰 진수를 가져야 되죠. 맞아요? 0보다 큰 진수. 그러니까 로그 함수는 y는 로그 ax 이렇게 생겼잖아. 물론 미체 조건은 만족해야죠. 0이 아니고 1이 아니어야 됩니다. 0보다 크고 1이 아니어야 됩니다. 근데 진수 조건도 있죠. 0보다 커야 되잖아, 그치? 그 정의역이 항상 여기에 들어있어. 이거 배웠지? 이렇게 되죠? 쓰지 맙시다. 자, 그러면 여기를 1을 지날 거고 함수는 이렇게 그려지죠. 그리고 얘가 이렇게 점근선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0과 1일 때도 얘가 점근선이 될 거고 여기 1을 지나면서 감소하는 이런 형태의 함수가 그려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써볼 수 있죠. 리미트 x를 무한대로 갑시다. 여기 써야 되나? 로그 ax 여기다 y는 로그 ax 이렇게. 그래서 x를 무한대로 보내서 로그 ax 제곱 ax라는 함수를 보내면 이쪽으로 킥킥킥 가는 거잖아, 그지? 그럼 얘가 점점 증가가 줄어들죠. 점점 줄어들지만 끝이 없이 올라가요. 이게 좀 느낌이 잘 기억해. 이건 선생님의 오해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자꾸 이게 수렴할 것 같아. 안 올라가요. 이렇게 하다가 멈출 것 같은데 이게 멈추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로그 2x라고 하면 한 칸 갈 때 맨 처음에는 한 칸 필요한데 그 다음에 두 칸 가야 한 칸 올라가고 4칸 가면 한 칸 올라가고 8칸 가면 한 칸 올라가고 16칸 가면 한 칸 올라가고 32칸 가면 한 칸씩 올라가요. 지수함수랑 사실은 똑같아요. 한 칸 갈 때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한 칸씩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럼 이게 많이 더해지면 많이 더해질수록 물론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만 한 칸을 올려보내기 위해서 어느 정도를 더하면 또 한 칸 올라가고 또 한 칸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얘가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무한대까지 가요. 됐어요? 느낌이 좀 왔어요? 리미트 x를 이번엔 마이너스 무한대로 못 보내고 어디로 보내야 돼요? 0으로 보내야지. 이렇게 0으로 보내면 로그 ax는 그렇죠. 마이너스 무한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x 0 그래서 플러스 안 붙여도 돼요? 그래요. 0으로 해서요. 상관없는 상관은 없는데 0 붙이는 게 맞죠. 정확하게 말하면 좌극하는 포함이 안 되니까. 좋아요. 아주 좋은 표시예요. 은밀하게 한쪽 방향만 정해져 있어요. 맞죠? 얘 같은 경우에도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내면 로그는 계속 이제 감소하면 계속 작아져요. 어디까지? 한없이 작아져요. 그래서 한없이 작아집니다. 마이너스 무한대가 됩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맞아요? x를 0으로 보내는 우극한으로만 해서 쭉 보내면 로그 ax는 한없이 커집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 값은 그래프로 외워두세요. 그냥 그래프만 그려두시면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오늘 새로운 로고를 배우니까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관한 문제들이 좀 여러 개가 나올 수는 있지만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등비수열의 극한 문제랑 별로 차이가 없는 유사한 문제가 나오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문제를 낼 수도 있겠네요. 리미트 x가 약간 좀 차이가 있다면 x의 범위가 좀 달라져. 그게 조금 까다로워요. 찾아볼게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러네요. 선생님이 조금 신경을 쓰고 해야겠네요. 소리. 로고 문제도 있나? 로고 문제도 있죠. 자, 한 세 문제 정도 풀어봅시다. 이걸 1번이라고 하고 2번, 3번에서 한 세 문제 정도 풀어봅시다. 이 문제는 결국은 무슨 문제랑 같다고? 등비급수 문제랑 등비수열 문제랑 똑같아요. 그래서 밑이 크고 그 다음에 제일 낮은 차수 요거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럼 요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요건 1이 되고 요거는 5분의 2의 x제곱. 물론 속도 개념으로 푸셔도 되죠. 얘는 5가 되고 더하기 2 곱하기 5분의 2의 제곱에 x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맞아요? 속도 개념이라는 건 그런 거야. 속도 개념이라는 건 이렇게 푸는 거죠. 이게 2의 x제곱이고 이게 3의 x제곱이면 0일 때는 1 똑같죠? 1만 되면 얘가 2고 3이 돼서 한 칸 정도 차이 나죠? 10만, 4만 합시다. 10은 계산이 힘드네. 4를 했더니 얘는 16이지만 얘는 81. 상당히 많이 차이 나죠? 이 차이가 엄청 점점 늘어나요. 즉 다시 말해서 얘가 얘보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더 빨리 올라가요. 그럼 무한한 세계에서 보면 얘는 거의 아직 바닥에 있는 거야. 얘가 보기엔 얘는 어때? 무시할 만해. 뭐 이런 게 사실 속도 개념이에요. 알았어요? 얘가 커지는 데 있어서 얘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고 판단되면 이제 속도적인 개념으로 근사 개념으로 푸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일단 제대로 된 풀이는 하나 좀 배워놓으세요. 알겠어요? 이렇게 되면 얘 0으로 가죠. 그래서 얘가 0으로 가는 거예요. 얘가 0으로 간다는 건 얘로 나눴으니까 결국 얘가 보기에 얘는 0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속도적 개념으로 풀면 이렇게 풀 수 있어. 이건 이제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두 번째 문제가 조금 까다로워요. 두 번째 문제를 이제 치환이라는 느낌으로 좀 풀어봅시다. 이게 치환을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이 치환을 하는 게 눈에 보기가 좋아요. 예를 들어서 비슷한 문제인데 리미트 요 문제 내고 요 문제 냈으면 왠지 3 이렇게 쓰고 싶잖아, 그치? 안 되죠. 여기 잠깐만, 여기 부호를 반대로 합시다. 여기 마이너스 합시다. 근데 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지수함수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지수함수는 0으로 가요. 봐봐. 여러분 이런 느낌을 잘 알아야 돼요. 이제 함수를 한다는 거. 여기가 1이야. 요거 봤더니 2의 x제곱은 이렇게 가. 3의 x제곱은 이렇게 가요. 누가 더 빨리 가요? 3의 x제곱 빨리 가죠? 얘가 보기에 얘를 무시할 만한? 차이가 요밖에 안 나는데? 그쵸? 근데 얘는 비율적인 거예요. 누가 더 빨리 가고 있냐, 비교적인 거라서 이게 뺄셈이 아니라 사실은 나눗셈 같은 거야. 몇 배로 빨리 가고 있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요 차이는 1밖에 안 나지만 얘가 훨씬 빨리 0에 가까워져요. 얘가 아직 가까워지지 않았다고 판단하는데 얘는 벌써 0에 가까워졌다고 판단할 만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훨씬 더 빨리 얘가 0에 가까워져. 이해됐어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본다면 2보다는 3이 훨씬 더 빨리 0으로 가요. 그래서 얘를 샥샥 지우고 보면 얘를 샥샥 지우고 보면 이거분의 이거로 가는 거죠. 맞아요? 이거분의 이건 근데 속도가 거의 비슷하지.
2x제곱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예요. 답은 마이너스 2예요. 왜냐면 요건 무시할 만해. 3x제곱이 0으로 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잖아. 이렇게 반대로 가고 있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무시할 만해. 아까는 얘가 무시할 만했는데 이번엔 얘가 무시할 만해요. 그래서 반대 개념인 거. 그렇죠. 그래서 남는 건 요거만 남는데 그럼 요거는 2x제곱을 2x 플러스 1제곱으로 나누면 2 남잖아, 그지? 부호는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2가 답일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확 와닿지는 않을 수도 있잖아, 그지? 저는 와닿아요. 괜찮아요. 좋아요. 잘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치환이라는 방법을 쓰면 좀 보기가 편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쪽으로 보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아요. 따라서 선생님 저는 익숙해요. 그러면 좋죠. 그냥 하시면 돼요. 부호를 바꿔주기 위해서 x 대신에 뭐라고 나요? 마이너스 t라고. 이건 치환할 수는 있겠죠, 그죠? 치환할 만하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t는 어디로 갈까? 무한대로 가지.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t는 무한대가 돼줘야 부호가 같아져요. 이 t는 무한대로 바뀌어요. 오케이. 그럼 이 문제는 이제 좀 바꿔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가는 영역으로 바뀌죠. 맞아요? 오케이. 그리고 x는 얼마라고? 마이너스 t라고 해요. 이렇게 빼기 2에 마이너스 t제곱으로 이렇게 다 바뀌었네요. 이렇게 다 3에 플러스 1이네. 이렇게 바뀌었죠. 맞아요?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깔끔하게 집어넣어 버리면 이렇게 되죠. 맞아요? 3분의 1이 커, 2분의 1이 커. 그렇죠. 그래서 큰 수로 잡아줘. 2분의 1로 잡아줘. 됐어요? 그래서 얘로 나누어 주세요. 이런 문제가 돼요. 그럼 여러분이 풀었던 그 문제가 다 정교하게 풀리죠. 이해가 될 만큼 정교하게 풀리죠. 2분의 1로 나눠주니까 3분의 2가 되고 2분의 1로 나눠주니까 3분의 2가 되고 그리고 t를 무한대로 보내면 이제 얘는 0으로 간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1보다 작으니까. 그지? 따라서 마이너스 2 이렇게 풀 수 있죠. 됐습니까? 따라올만 하죠?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수로그 함수에서 보면 지수로그 극한에 특히 지수 극한에서 여러분을 처음에 까다롭게 하는 건 x가 마이너스로 갈 때 그건 안 다뤄왔기 때문에. 자, 세 번째는 로그 함수의 극한인데 얘도 사실은 0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할 수는 있는데 그냥 가볍게 한 문제 정도 합시다. 이것도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데 쪼갤 수 있잖아, 그지? 근데 극한은 그렇게 막 계산을 막 빨리빨리 안 해도 돼요. 얘는 로그 2에 뺄셈이니까 2x분의 8x 더하기 1 이렇게 쓸 수 있죠? 맞아요? 응.
이거 연습하셔야 돼요. 만약에 안 돼 있으면. 됐죠? 로그는 뺄셈이면 나눗셈으로 바꿉니다. 진수에. 진수의 나눗셈은 두 개를 빼서 계산합니다. 이렇게. 됐죠? 자, x가 무한대로 가면 너 어디로 가? 응? 2분의 8로 가지? 1차 함수가 가는 거니까 2분의 8로 가죠, 그죠? 함수의 극한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2분의 8로 가서 어디로 가요? 4. 4로 가요. 로그 2, 4니까 그렇죠. 그래서 2로 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질문. 자, 그럼 이제 연습을 좀 하세요. 연습 조금 지금 시킬까? 아니요, 좀 이따가 시키는 걸로 하고 지금 조금 더 진도를 나갑시다. 지금부터 배우는 게 새로 배우는 내용이에요. 이거 엄청 중요한 내용이고 여기가 미적분 전체를 봤을 때 가장 일단 처음 배우는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예요. 잘 이해하세요. 자, 자연상수 2라는 이제 무리수가 있어요. 얘는 이제 어떻게 탄생하느냐 뭐 이런 건데 여러분은 이제 무리수를 몇 개나 배웠냐면 선생님 기억이 맞으면 한 3개 정도 배우셨어요. 맞나요? 첫 번째가 어디서 배우냐면 중학교 때 배워요. 기억나요? 중학교 때 2개나 배우네? 중학교 때 처음 배우는 무리수가 파이예요. 파이. 원의 지름과 둘레의 비율. 원이 이렇게 크기가 달라져도 지름하고 둘레는 어떤 특정한 비율을 가지고 있대. 그걸 확인해 봤더니 파이예요. 파이. 알았죠? 그 비율의 값이 무리수로 나오더라는 거야. 그게 증명하는 것까지는 선생님도 잘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어떤 무리수 값이었어요. 그래서 무리수를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무리수라는 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로 표현할 수가 없어. 뭐예요? 이건 안 다치네. 자, 어쨌든 선생님 딸릴 수 있었다고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원에서는 하나의 무리수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의 기호를 갖다 써서 파이라고 배웠어요. 맞나요? 그 다음에 배우는 무리수가 뭐냐면 어떤 수를 그러니까 n제곱해서 또 다른 수를 만들어 놓고 싶을 때 그럴 때 이 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야. 이 수가 무리수가 많이 나와요. 그죠? 제곱해서 나오는 수를 뭐라 그러냐면 제곱근이라 그러고 세제곱해서 나오는 수를 세제곱근. 그래서 우리는 이걸 n제곱근이라고 배우죠. 그죠? 얘네들은 숫자는 엄청 많아. 무리수가 엄청 많이 나와. 근데 다 비슷한 데서 나와가지고 기호로 그냥 어떤 하나의 공통적인 기호를 이렇게 갖다 쓰는 거예요. 자, 이걸로 하면 n제곱하면 너가 되는 수야 이렇게 약속을 한 거죠. 그죠? 세 번째로 나오는 게 누구냐면 지수예요. 지수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수에서 어떤 수를 x제곱해서 b가 되게 할 때 이 수 어떻게 구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얘가 나온 게 바로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배우는 로그라는 수예요. 그쵸? 근데 요번에 이제 새로운 무리수를 또 배울 건데 얘가 이름이 어떻게 붙었냐면 자연상수래요. 그래서 여기서 배운 사람들이 이제 이과에 가면 이제부터 이라는 수는 너무 자연스러운 자연계에서 정말 많이 나오고 도대체 밑이 2가 아니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많이 쓰는 함수예요. 알았죠? 자, 자연상수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그러니까 정의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극한으로 정의돼 있어요. 펜이 마음에 안 들어. 아이고, 야, 리미트.
0으로 할까? 0으로 합시다. 아니야, 무한대로 할까? 무한대로 합시다. 0으로, 무한대로, 0으로, 무한대로. 무한대로 합시다. 무한대로.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이 결과값이 2입니다. 약 얼마냐면 2.7 얼마 절마 이렇게 나와요. (2.7182) 안 되겠다 이거 너무 느리다. 내가 잘못했구나. 있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건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해 볼 만해요. 자, 암기 방법. 암기 방법. 1을 2제곱하면 1이죠. 3제곱해도 1이죠. 무한대 제곱해도 1이겠죠. 그러면 1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약 1.11000001 얘는 무한대 제곱하면 좀 커지겠지. 1보다는 좀 커지겠지. 그치? 그래서 얘를 1에 무한대 제곱이라고 암기하세요. 이 1은 진짜 1이 아니라 1로 가는 1이. 알았어요? 잘 들어야 돼. 정우야 들어야 돼. 다시 어떻게 암기하라고? 1의 무한대 제곱이라고 암기하. 알았어요? 1의 무한대 제곱은 2야 이렇게. 약 2.7 정도 나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이 아니라 1로 한없이 작아지고 있는 1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는 애를 계속 제곱하면 얘는 아직 1은 아니기 때문에 값이 조금씩 커지겠지, 그지? 그렇잖아. 1이면 그냥 1인데 1보다 조금이라도 크면 1보다 좀 커질 거 아니야, 그지? 이걸 무한히 제곱하면 1보다는 훨씬 큰 2.7 정도가 나옵니다. 그렇게 외우세요. 알았어요? 1의 무한대 이렇게 외우세요. 자,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어떤 사람이 이제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이 1년이 있으면 이제 10%의 이자가 붙어요. 그쵸? 이걸 복리로 붙이는 거예요. 돈을 모으세요. 모읍시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이렇게 집어넣으면 10%가 1년이 탁 지나면 10%니까 110만 원 정도. 그쵸? 근데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은행이 이제 뭐 규칙이 없어. 예전에 지금은 진짜는 규칙이 있어. 그러니까 1년 만기면 1년 전에 계약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럼 10% 안 줘. 10% 물론 10%까지도 안 되지만 10% 안 줘요. 근데 여기는 지금 마구 주는 거야. 마구. 어떤 수학자가 상상을 해봤어. 6개월 있다가 끊어. 그럼 몇 프로가 닿겠어? 5%가 닿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5%를 받았어. 그래서 5%를 받은 돈을 곧바로 다시 은행에 집어넣어. 그 6개월이 지나면 또 이 돈의 5%가 붙겠죠. 맞아요? 달라요. 좀 더 많아요. 왜냐면 10%면 내가 A라는 돈을 집어넣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5%니까, 그지?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두 번으로 나눴기 때문에 이율은 줄어들어. 맞아요? 5%가 그러니까 10%가 아니라 몇 프로가 돼? 5%가 돼. 그러니까 10%야. 다시 10%로 1년 동안 받을 걸 두 번에 나눠서 받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5%밖에 못 받아요. 6개월에. 근데 몇 번 받을 수가 있어? 두 번 받을 수가 있어요. 두 번. 이율을 반으로 줄이고 두 번 받는 거야. 근데 이게 그거보다 좀 커요. 이건 계산이 아니라 그렇다고 믿어줘요. 알았죠? 응? 복리기 때문에 여기 n제곱을 하는 거야. 큰일 났다. 이제 머리가 멈췄어. 진짜 여기서 멈췄어요. 걸려요? 언제 걸려? 계산은 문제가 없는데 응. 좀 논리가 좀 논리는 맞아요. 진짜 근데 이게 진짜 현실에서 써요. 현실에서 못 쓰지. 현실에서는 이걸 쓴다 그러면 은행에서 피해가 되고 손해가 올 텐데 은행에서 이걸 합법적으로 허락해 줄 리가 없죠. 선생님이 얘기 안 했나요? 저기 확률통계 선생님이 얘기하다 보면 가끔 하던 얘기지만 그
도박장에 가서 돈 항상 따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어느 정도 돈이 충분하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딱 걸잖아. 그래서 잃잖아. 그럼 다음은 20만 원을 걸어도 돼. 다음은 얼마 걸어? 40만 원을 걸면 돼. 다음 얼마 걸어요? 또 잃으면 80만 원. 또 잃어? 160만 원. 또 잃어? 320만 원. 한번 언젠간 따면 딱 10만 원을 벌 수 있어. 이때까지 잃은 손해를 거보다 볼 수는 손해를 볼 그거를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한 100회 정도 할 돈은 갖고 있어야지. 그렇지. 그리고 또 해. 또 10만 원. 또 잃어? 그래 20만 원. 또 잃어? 40만 원. 항상 10만 원씩 벌어. 이거 수학자가 개발해놓은 거야. 얻으면 이득이고 얻으면 항상 10만 원씩 이득을 받을 수 있어. 그렇지. 왜냐면 여기까지 한 모든 합이 그 다음 거보다 10만 원 작거든. 그래서 도박장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더블로 돈을 거는 걸 이제 4회 이상인가 5회 이상 못하게 할 때 있어. 그렇게 그렇대. 좀 문제 나와요. 좀 아니야, 이건 그냥 공부를 하다 보면 상식으로 외우는 거죠. 이런 걸 누가 문제는 있어요. 도박을 가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 만약에 이걸 배우고 난 다음에 해볼까 뭐 이것도 그냥 수학자가 생각한 거예요. 이유를 얼마큼 받을 수 있을까 도대체. 생각하면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이유를 받죠. 그럼 조금 더 합시다. 3번에 나눠도 좀 더 받죠. 4번에 나누면 더 받겠죠. 그럼 계속해서 어디까지 더 받을 수 있을까? 그러면 뭘 하면 돼? 극한을 취하면 돼. 이게 바로 그 값이에요. 아하. 이게 1 플러스 나누잖아. n번 나눴잖아, 그지? 그럼 n번 더 받을 거 아니야, 그지? 이율은 그만큼 분의 적게 받지만 받는 횟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제곱이 돼요. 지수라는 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왜 복리라는 개념이 지수의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복리로 돈을 늘리는 건 무섭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제학에서. 네, 그런 이유가 다 여기 있어요. 지수가 늘어나는 값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알았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은 뭘 외워야 돼요? 이걸 반드시 외우세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식은 자다 일어나도 딱 물어보면 대답해야 돼요. 알았죠? 알았어요? 오케이. 자, 하나 더 해봅시다. 이제 x 대신에 x분의 1을 대입해보자. x분의 1을. 그러니까 x분의 1 대신에 x분의 1을 t라고 치환을 합시다. 그럼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그리고 이걸 다시 x로 바꿀 거예요. 알겠죠? 자, x가 무한대로 가면 t는 어디로 가? 0으로 가죠. 그래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1 플러스 x분의 1이 돼요. 이것도 2예요. 자, 2에다가 x로 가니까 얘 어디로 가고 있어? 잘 보세요. 요건 좀 봐줘. 요거 어디로 가고 있어? x 0으로 보냈으니까 얘 어디로 가고 있어? 1로 가. 얘 어디로 가고 있어? 0. x분의 1이니까 무한. 무한대죠. 그러니까 1의 무한대 제곱이지. 네. 그래서 1의 무한대 제곱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1의 무한대 제곱이 아니면 2가 아니야. 알았어요?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확장을 좀 시켜서 선생님이 왜 쓸데없이 뭐 이자 늘리라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뭐는 쪼개서 하라는 것도 아니고 쪼개서 하는 게 왜 그럴까라고 한 게 2횟수랑 2횟수가 지금 정확하게 계산이 된 거죠. 그죠? 2번 쪼개면 제곱이 될 거고 3번 쪼개면 3분의 1은 세제곱이 될 거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맞아요? 따라서 이걸 완전히 만족해 줘야 돼요. 그래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x분의 a면 여기는 반드시 뭐여야 된다? 보세요. 여기가 x분의 여기면 여기는 반드시 뭐여야 된다? a분의 x여야 돼요. 이거의 역수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이 모양의 역수가 되어야 돼요. 이 모양의 역수가. 좀 안 예쁘네. 별로 합시다. 아니면 여기 그냥 다 아니.
별이 0으로 가는 걸로. 좋아요. 리미트 별이 0으로 가는 극한에서 1 플러스 별이면 여기엔 반드시 이거에 역수인 별분의 1이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이래야 얼마다? 자연상수 2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증명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그렇다라고 하고 그냥 쓰시면 돼요. 자, 한번 봅시다. 그럼 예시로 두 개 정도 풀어볼까요? x가 0으로 갈 때 1번 너는 얼마? 이렇게. 선생님 어떻게 이거 옮겨 적는 것도 틀려서 옮겨 적네요. 아유 참. 와. 얘는 얼마? 에이 막내. 이제부터 내 맘이야. 계산해 보세요. 잘 풀어봐. 하는 데까지 합시다. 이제 이거 넘긴 거야? 너무 힘들었다. 난 왜 라이트 쌤 했어? 쌤 바꿔. 안 되겠어. 라이트 쌤 안 해. 왜요? 문제가 너무 적어. 말씀 문제 적어요? 부끄럽긴 해요. 적어. 문제판 더 사 있어. 네? 어허허. 네. 너희가 이렇게 잘 따라오고 잘하고 있는데 내가 계속 천천히 그냥 문제 적게 풀게 하는 건 도저히 마음에 안 들어. 쉬운데 문제가 어려워. 쉬워요. 중요한 유형. 괜찮지.
됐어요? 다 한 거예요? 네. 어우 멋져요. 자 해봅시다. 자 여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얘 0으로 가네요. 0에 무한대분이죠. 1에 무한대죠. 그러니까 그래서 2에 관련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1 플러스 3x면 여기는 얼마가 돼 있어야 돼? 3x분의 1이 있어야 되지, 그지? 그럼 여긴 지금 2x니까 얼마를 곱하면 2x가 될까? 2분의 3 곱하면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요게 2예요. 그래서 2에 2분의 3제곱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나요? 또 해봅시다. 여기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2x분의 1이니까 여긴 2x가 있으면 되네요. 그죠? 근데 여기가 x는 있는데 3분의 1이 되니까 얼마를 곱해야 되냐면 2 곱하기 3 6분의 1을 곱해야 되네요. 6분의 1. 따라서 2에 6분의 1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요거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는 일단 여기다가 리미트 x가 t로 바꿉시다. 마이너스가 하는 거 예쁘지 않으니까 t를 x를 마이너스 t로 놓고 너무 가벼우니까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t는 무한대로 가죠, 그죠? 그래서 1 마이너스 x 대신 마이너스 t 하면 마이너스 플러스 t분의 1이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2x가 된 2t가 된 따라서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t 이게 플러스 t여야 되니까 플러스 t만 놓고 보면 1 플러스 t분의 1에 t가 되고 요거에 마이너스 2제곱이죠? 그죠? 그래서 2가 돼서 2의 마이너스 2제곱 즉 2제곱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다음은 이제 자연 로그라는 걸 배울 거예요. 자연 로그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함수 하나를 새로 만듭시다. 밑이 얼마인? 밑이 2인 밑이 2인 로그 지수함수를 만들면 2의 x제곱이 되는데 사실 지수함수 입장에서는 밑은 누가 되든 상관이 없죠. 그냥 지수함수예요. 근데 얘가 이제 되게 많이 나오는 함수예요. 그래서 보통 선생님 뭐 익스포넨셜 x 뭐 이렇게도 부르는데 그냥 2x제곱 뭐 이렇게도 부르고 할 거예요. 자, 얘에 대응하는 로그를 구하면 역함수라고 할까요? 얘에 대응한 로그 함수를 구하면 로그 2의 x라는 함수로 바뀔 거예요. 그쵸? 맞아요? 자, 밑이 10인 로그를 뭐라 그랬어? 상용 로그라 그랬죠? 밑이 2인 로그를 자연 로그라고 부르고 얘는 좀 특별해서 상용 로그는 10을 생략하죠? 안 쓰죠? 얘는 아예 로그의 기호를 다르게 써요. 그래서 ln이라고 써요. ln. 얘가 바로 자연 로그예요. ln이라고 쓴 로그는 그냥 로그예요. 로그. 밑이 얼마인? 밑이 2인 로그를 우린 자연 로그라 그래요. 그리고 읽을 때 ln x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됐어요? 적을 거 적고
자, 자연 로그의 성질을 좀 봅시다. 자연 로그의 성질은 로그의 성질을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ln xy는 얘다 xy가 다 0보다 크다라고 합시다. ln x 더하기 ln y 이렇게 되죠. 두 번째, ln y분의 x는 ln x 빼기 ln y 이렇게 되죠. 세 번째, ln x의 k제곱은 k ln x 이렇게 되죠. 네 번째가 있나? 네 번째는 없네요. 자, 봅시다. 그럼 네 번째는 이런 걸 하나 합시다. ln에 관한 중요한 함수인데 로그 AB는 밑변환을 이용해서 ln A분의 ln B라고도 쓸 수 있죠. 그쵸? 그러니까 로그랑 ln을 똑같은 거로 보시면 돼요. 아셨죠? 워낙 생소하기 때문에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없나요? 그럼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아니면 계속 이어서 할까요? 쉬었다 갑시다.